저는 중학생 때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구석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일은 없었지만 간혹가다 길고양이들이 창문 밖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좋았지만 엄마는 소름 돋는다면서 항상 고양이를 내쫓았어요. 어느 날 엄마는 장례식을 간다며 나갔었고 저는 초저녁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골목은 막다른 길이라서 지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아는 이웃이었는데 그날 처음 보는 아저씨를 보았어요. 행색이 추리하고 시선이 불안정해 보여서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왔네? 방금 왔어. 저녁 먹어야지? 엄마, 나 방금 이상한 아저씨 봤어. 뭔 이상한 아저씨? 어서 손이나 씻고 와.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방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창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올려다보니 아까 그 아저씨가 창문 밖에서 허리를 숙이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서 아저씨와 언쟁을 벌였고 저는 자기 전까지 방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다가 갑자기 눈이 팍 하고 떠졌습니다. 그런데 눈알마저 굴리기 어려울 정도로 전신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자박자박 하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굉장히 작은 발이 걷는 소리였습니다. 거의 겪어본 적 없는 가위인데다 발소리까지 들리니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발소리의 정체가 작은 검은 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늘 창문 밖에서 저를 바라보던 고양이 중 하나였습니다. 고양이는 침대 위로 폴짝 뛰어 올라와 제 머리 위쪽으로 갔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저는 고양이의 시선을 느꼈지만 볼 수는 없었죠. 그때 이마 위로 고양이 발이 닿았습니다. 고양이는 느린 속도로 이마를 툭툭툭 하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점점 발톱을 세우기 시작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마를 상처내듯이 툭툭툭 쳤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는데 창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겨우겨우 시선을 돌리자 아까 그 아저씨가 또다시 허리를 숙이고 새까만 눈으로 저를 쳐다보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그땐 고양이도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두통이 조금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음날 그 기억은 서서히 지워졌지만 돌아오는 골목길에 어제 그 아저씨가 또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꿈이 떠올랐고 집에 와서 전 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돼? 어제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단 말이야. 됐어, 무슨 같이 자. 다 개꿈이야 그런 거. 결국 그날도 저는 제 방에서 잠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또다시 제 머리 위로 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빠른 속도로 이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발톱을 세워서 이마가 파일 정도로 세게 쳤습니다. 그 작은 발이 어찌나 소름 돋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점점 눈 쪽으로 발이 내려왔어요. 두 눈이 떠있는 상태라 이대로라면 눈까지 찔릴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창문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어제는 너무 무서워서 그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입술을 달짝거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마치 고양이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깨어났고 해가 뜰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결국 몸살 감기에 걸렸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쉬다가 저녁을 먹고 나니 열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던 사이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려고 하자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또다시 가위에 눌린 겁니다. 어젠 구석에 있던 고양이가 이번에는 발치에 와 있었고 살쾡이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또 머리 위로 가려나? 전과 달리 고양이가 정면에서 제 이마를 툭툭툭 치기 시작했는데 바짝 세운 발톱으로 강하게 찍더니 점점 오른쪽 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또다시 검은 형체가 저를 보고 있었고 이번엔 창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며 무언가 계속 말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바싹 마른 입으로 계속 말하더니 결국 창문이 깨질 것 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어난 상체 뒤로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지면서 깨졌습니다. 제 머리에 3배는 되는 액자였는데 액자 파편이 등 뒤에 가득 떨어졌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위치는 제 머리가 있었을 자리였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온 엄마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장례식 갔다 온 거 알지? 그 장례식은 사촌 중 다른 분의 장례식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촌 오빠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촌 오빠는 출생 배경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딱 한 번 그 사촌 오빠를 챙겨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생각엔 그 형체가 그 애가 맞는 것 같은데. 커서 생각해보니 아마도 딱 한 번 엄마가 챙겨주었던 걸 잊지 않고 자식인 저를 고양이에게서 구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고양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